반갑습니다. 1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자, 미국장이 지난 주말에 보합으로 끝났어요. 우리나라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5,000포인트 넘어가느냐 마느냐 이런 거 가지고 얘기도 많은데 일단 이번 주는 변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 매각 이야기도 좀 있고요. 일단 증시 상황에서는 5,000포인트 돌파가 무난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미국장이 일단은 혼자 양상을 보이면서 경계심을 좀 드러냈어요. 트럼프가 이번 주에 특별 연설이 있어요.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특별 연설을 하는데 경제적으로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임 연준 의장의 선임이라든지 기타 이란과 관련된 그런 민감한 사안들을 건드리게 되면 조금 부담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서민 안정 프로그램, 신용카드의 이자율을 조절한다든지 등등등의 이야기는 또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되고 잘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 이제 대체적인 내용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농가 지원책도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형태의 모습들이 뭐냐면 시장이 뭔가 이제 조금 활성화되기 위한 어떤 정책적인 요소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봐야 되는데 일단 농가 쪽 왜냐면 관세 때문에 굉장히 좀 타격을 많이 입었었던 것이 이제 농가 쪽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먼저 지원을 해주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식의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 보입니다. 어쨌건 들쭉날쭉하면서 계속 경계심을 좀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완전히 안심하고 가기 좀 어렵겠고요. 크게 급등할 수 있는 부분들보다도 자잘하게 올라가는 모습들 나타나게 되면 일단 시장 분위기는 그걸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약간의 경계심이 있으면 개별주 쪽의 움직임이 조금 더 강해질 수 있어서 그런 내용들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뉴스가 굉장히 많아요. 복잡한 게 굉장히 많아서 하나씩 좀 뜯어보도록 합니다. 자, 뉴욕 증시 상황을 먼저 보시면 이번 주에 트럼프가 이제 다보스에서 특별 연설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한 선임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데 요게 이제 어떤 형태를 띌 것이냐가 중요한 거죠. 일단은 파월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바보다 멍청이다 이런 식으로 쏟아냈기 때문에 완전 반대되는 인사를 내세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금리 인하 쪽으로 계속 진행을 시켜버리게 되면 어차피 1월 달에 있는 FOMC 다음 주에 있잖아요. 다음 주 FOMC는 그냥 넘어간다 치더라도 3월까지는 파월이 잡고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즉 상반기 이후에 금리 인하로 떨어지는 형태가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실 것 같아요. 내용이 좀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이 연설 내용에서 어떤 게 나올 것인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이란의 반정부 시위 상태,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또 이제 생활비 경감,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냥 특별하게 말하지 않아도 좋기는 할 텐데 말이에요. 그죠?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생활비 부담 경감 대책이거든요. 신용카드 이자율을 10%로 제한하는 이야기가 먼저 나와줬고요. 기관 투자자들의 단독주택 매입 금지. 기관 투자자들은 단독주택을 매입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었고, 이제 주택저장증권 이런 매입, 여러 가지 정책들을 꺼내고 있어서 일단은 중간 선거 이야기를 좀 인식을 하고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계속 좀 복잡하게 얽혀 있긴 하지만 뭔가 좀 해보려고는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자체가요 시장에서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지난번처럼 이렇게 약간 이제 잡음을 꺼내가지고 시장에 뭔가 그런 공포 같은 느낌들, 공포 마케팅, 경계심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이 중에서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중에 하나가 이제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한 선임. 아마 뭐라고 또 얘기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이미 머릿속에서는 이미 결정했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차기 의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 다보스 포럼 전후로 이 차기 의장에 대한 선임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이제 변수 요소가 좀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특별하게 눈에 띄는 거는 별로 없죠. 트럼프가 뭐라고 할 것인가. 트럼프가 워낙 입이 방정이라서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뛸지 아니면 갑자기 떨어질지 그거는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같고요. 자, GDP 발표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경제 지표가 뭐 특별한 게 없어요. 트럼프의 그 특별 연설이 수요일 날 있죠. 웬즈데이. 그 다음에 이제 떨스데이죠. 떨스데이. 네, 목요일 날 PC 지표. 네. 요것도 조금 애매하긴 한데. 네, 근데 현재로서는 뭐 크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뭐 나빠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서 지난번하고 비슷하네요. 그래서 특별하진 않고요. 자, 파이널 GDP 발표가 있는데 요것도 그냥 똑같은 수치 그대로 나오게 되면 별 문제 없고요. PMI 구매관리자 지표 같은 경우는 조금 늘어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경기적으로는 좋아 보이죠. 그러니까 이번 주는 경제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다? 네, 트럼프의 연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9일 날은 뱅크 홀리데이로 되어 있죠. 마틴 루서킹 데이예요. 그래서 미국장이 휴장입니다. 은행 쉬는 날은 다 쉬는 거예요. 그래서 19일 날. 오늘은 쉬는 날. 미국이 오늘 저녁에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해외 증시 상황에서 지난주에 요 상황을 그대로 끌고 가겠죠. 그러니까, 우리 국내 증시도 약간은, 네, 눈치 보면서 가는 움직임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네. 그렇게 보시고, 실적 발표는 넷플릭스가 20일, 존슨앤존스, 찰스 슈왑이 이제 21일, 인텔, 프록터 프록터 앤드 갬블. 네, 이름이 되게 어렵네요. 자, 22일 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인텔 쪽이죠. 인텔, 넷플릭스 이런 애들이 이제 시장의 주력 요소를 좀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돼 있어서 뭐 지금 현재로서는 뭐 특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경제 지표가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는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서 당장 주목하실 만한 내용은 없을 것 같아 보이고 이번 주가 이제 경계심을 어떻게 드러내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긴 할 텐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이번 주에 코스피가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자 20년 만에 최장 랠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20년 만에 최장 랠리니까 아마 저기 2003년도부터 연결됐었던 그 큰 대세 상승량이죠. 거기에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최장 랠리인데 이번 주에도 실적 장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다고 전망되잖아요. 실적이 좋게 되면은 주가는 올라간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근데 NH투자증권에서는 예상 밴드를 4,400에서 4,800 지금 4,800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진다라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얘네들 요거가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냐면 기관 애들이 지금까지 계속 매수해왔잖아요. 금융투자 요쪽에 이제 증권사 전망치랑 좀 간격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증권사에서 이제 목표치를 계속 높게 잡아준다라고 한다면 금융투자가 열심히 사가지고 올려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저렇게 떨궈지는 형태로 아래쪽으로 전망을 예상하게 되면은 금융투자가 주식을 던질 수도 있어요. 야, 우리 전망했잖아. 내려가는 걸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주의가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잘 모르겠어요. 네, 잘 모르겠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거 있잖아요. 홍라이 그 관장이라고 해야 되죠? 네, 명예관장. 여기 이재용 씨 어머니죠? 네. 이재용 회장의 어머니가, 삼성전자 주식을 2조 원 상당을 매각한다는 얘기가 속보로 떠버렸어요. 뭐 이건 얘기, 예전부터 나왔었던 이야기이긴 한데, 자, 지금 1,500만 주네요. 1,500만 주에 대한 유가증권 처분 신탁을 맺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만 9천 원에 계약을 했고, 이게 2조 원대에 달한다. 뭐, 삼성전자 2조 원 팔아먹는다고 해서 큰일 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이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팔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그 부분들, 지난번에 이제 지분 매각한다는 얘기가 돌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참고해보면, 뭐,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자, 근데, 삼성전자의 주가가 좀 떨어지게 되면 5,000포인트로 갔는데 좀 제동이 걸릴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에요. 요게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하락을 본격적으로 이끌어낼 것인가는 잘 모르죠. 자, 근데 삼성전자가 떨어지게 된다면 5,000P로 가는 데는 약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은 한 1.1%? 네, 한 1% 정도만 올라가면 5,000포인트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여기에 대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살펴봐야 되고요. 자,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국민연금 26일 날 기금위 긴급회의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포트폴리오를 점검한다.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자, 지금 현재로서는 국내 주식
비중에 대한 상향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안건은 전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할지 몰라요. 근데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국내 주식 비중이 확 늘어났을 거란 말이죠.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네, 요거를 낮춰야 되느냐 아니면은 오히려 목표치를 상향 조정해 가지고 더 당겨야 되느냐, 요런 식으로 전략을 짤 것 같다라는 얘기가 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금위를 열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보는 부분이죠. 아직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을 아직도 관리하고 있다는 건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아무튼 뭐 그렇다는 거고요. 뭐 해외 주식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환해지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해외 주식에 대한 어떤 전략은 계속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10% 정도 한도로 전략적 환해지에 나서고 있다라는 것은 일단 나오고 있는데, 요걸 통해서 이제 환율을 좀 조절하고 있는 모습은 좀 있죠. 자, 오늘 이번에 중요한 거는 국내 주식 비중인데,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14.4%를 맞춰놨잖아요. 근데 이제, 이 비중 조절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보면은 17.9%인데, 최근 시점에서는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국내 주식에 대한 매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까지 먼저 얘기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국내 주식에 대한 비중을 더 확장을 시키는 게 아니라면, 지금 분위기 좋으니까 더 확장시킵시다, 이렇게 회의에서 결정이 되면은 주가가 더 뛸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왜냐면 매수력이 더 커지니까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면 주가 너무 올랐거든요. 주가 너무 올랐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자기들이 맞춰놓은 이 비중에 대한 부분들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해외 주식을 팔아서 국내 주식을 넘어오면 좋겠는데 그런 거는 지금 아니죠. 그러니까 이 포트폴리오 내에서의 어떤 비중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또 중요한 포인트지만, 요거를 네, 그냥 묶어놓고 네, 요 상태에서, 자, 포트폴리오, 야, 이거 비중 넘어갔으니까 좀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매도가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연기금적 매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연기금적 매도가 살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워낙 금융투자가 치고 올라가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약간의 부담 요소가 좀 있다라는 것은 좀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의 홍라이 관장이 2조 원대 삼성전자를 매도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국민연금도 삼성전자 비중이 높단 말이에요. 많이 올랐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높을 거예요. 시총 상위 종목들을 워낙 많이 갖고 있으니까요. 그쪽에서 매도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부담 요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자, 요거를 한번 네, 변수 요인으로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000포인트를 넘어갈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잖아요. 네,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RSI 지표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부분들은 과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약간의 좀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제동 요인들이 좀 걸리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5,000포인트를 찍어주긴 할 것 같아요. 찍어주긴 할 것 같은데, 여기를 만들어내려면 개인들이 막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개인들이 들어와서 그냥, 야, 니네 팔았어? 내가 살게. 그러면 쫙 치고 올라가 줘야 되는데, 요게 지금 개인들도 살까 말까 망설이는 위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좀 쏟아내는 듯한 형태의 느낌이 좀 나오게 되면, 야, 아니야, 뒤로 물러서게 되면 주가가 또, 네, 주춤하면서 멈칫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겠죠. 뭐 5,000포인트를 어떻게든 넘어가긴 하겠죠. 넘어가긴 할 텐데, 이번에 넘겨주고 내려올 것인지 아니면은 네, 그냥 터치를 못하고 내려올 것인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또 상법 개정안도 있어요. 상법 개정. 요거 이제 자사주 소각에 대한 부분들인데, 21일 날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다. 진짜 재료가 너무 많아, 그죠? 네, 재료가 너무 많아서 어느 쪽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어느 쪽이 진짜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요거 봐가면서 해야 될 것 같죠? 자, 지금은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해볼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 보이고, 지금은 이제 자금이 약간의 어떤 리스크적인 부분들을 경계를 하기 위해서 순환매를 좀 돌고 있죠. 여기 순환매 나오네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올라간 종목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순환하면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간 거 집어치우고 다음에 돌아갈 종목을 사는 거, 이게 지금은 전략적으로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주식에 집중하지 마시고, 네, 올라갈 종목에 집중하는 전략을 계속 세우셔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재료가 너무 산재되어 있어가지고요,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까요? 네, 배터리 쪽에서 움직임이 좀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1조 원의 ESS 동아줄을 잡아라. 배터리 3사 수주 총력전. 자, 정부에서 1조 원대에 달하는 ESS, 네, 관련한 그 수주가 나올 거래요. 그래서 정부가 발주하는 1조 원 규모의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을 따내기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요거는 뭐 그냥 간단하죠. LG 엔솔이냐, SDI냐, SK온이냐. 요 세 개 중에 하나가 설정이 되겠죠. 네, 현재로서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네, 유력해 보이긴 합니다. 네,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SDI라든지 SK온도 만만치는 않죠. 그래서 골고루 줄 것이냐 아니면은 한 놈한테 다 떠넘겨 줄 것이냐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전기차 캐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배터리사가 안 좋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거 정부 물량을 잡는다. 1조 원 규모다. 이거는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수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따내기 위해서 기대 요소도 좀 생길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다음 달 중순 정도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저는 일단 이 부분에서는 LG 에너지솔루션이 가장 우세하지 않을까 생각되긴 하는데 뭐 두고 봐야죠. 네, 두고 봐야죠. 그리고 골고루 하게 되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잘 모르겠네요. 자, 동일한 규모로 진행된 1차 입찰 시장에서는 SDI가 76%를 수주했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이번에 ESS 쪽에서는 네, LG 에너지솔루션이 좀 주목을 받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네, 열심히 해야 되겠죠. 가격과 화재 안정성 부분에서는 LG 에너지솔루션과 SK온이 더 유리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SDI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네, 이 뭐 품질이라든지 원래 얘네가 그 배터리 가장 선두 주자잖아요. SDI가 대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1등 주자였는데 점점 조금 밀려 있었던 그런 분위기가 좀 나왔었던 거지. 얘네가 이렇게 뭐 저거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SDI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나 또 선도하는 움직임에서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국내산 소재 부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네, 좀 더, 괜찮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로서는요, 네, 뭐 좀 두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 SDI 쪽이 더 유리한 것인가, LG 에너지가 유리할 것인가, 그 다음에 SK가 유리할 것인가는 가봐야 되지만, 이번에는 LG 에너지솔루션이 조금 더 유리하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움직였었던 부분들 보면은 LG 에너지솔루션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어디라고 확정 짓긴 좀 어려운데, 좀 나눠 갔겠죠? 네, 어떻게든 나눠 갔겠죠? 그래서, 좀 찾아볼 수 있는 요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ESS 쪽으로 보게 되면 이제 배터리 쪽 전체적으로 약간 온기가 퍼질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에서 좀 애매했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더 괜찮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식의 얘기가 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좀 두고 봅시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기 지금 살펴보시면, 자, 반도체가 지금 살짝 주춤할 수 있는 단계는 들어와 있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그 삼성전자의 지분 매각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약간 주춤한다. 그렇게 됐을 경우는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자동차하고 지금 로봇 이런 거 잘 가고 있는데 뭐 바이오라든지 그다음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거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또 달라지거든요. 그다음에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하냐에 따라서 지금 방산이라든지 이거 미쳐버리잖아요. 방산, 조선 뭐 이런 것들, 원전 이런 것들 같이 또 조방원이 튀어 올라가게 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좀 주춤하더라도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는 5,000포인트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일단은 네,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좀 네, 혼란스러운 뉴스들이 굉장히 많아서 쉽게 점치기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나쁘다고 볼 수 있는 요소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요소로 충분히 검토들 하시고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부분들을 장중에 계속 체크하면서 수급 동향 살펴보시면서 대응점을 찾으시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 오늘 보시고요. 일단 시장에 대한 대응은 좀 지켜봐야 되는 거니까요. 내일 오늘은 미국이 안 하니까요. 내일 정도 상황까지는 일단 지난주 미국 증시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오늘 사실은 조금 네, 그죠? 네, 조금 네 경계심을 좀 가지고 출발하는 5,000포인트 돌파가 안 될 수도 있는 모르겠네요. 이거는 조금 있다가 예 9시 하는 무료 방송에서 우리 같이 시장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자고요. 뭐 내일 정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쉬면 내일까지 영향을 받는다고 했지. 오늘 내일
미국장이 영향을 받으면 우리는 수요일 정도쯤에 미국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그때는 또 트럼프가 네, 이박으로 좀 하잖아요. 야, 이거 쉽지 않은데요, 이번 주? 네, 이번 주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성추사만 믿고 좀 따라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지켜보자고요.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따가 무방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죠. 자,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좋은 흐름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치고요. 자, 이따가 무방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